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 우진숙입니다. 건강한 삶에 대한 소망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건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뜻하지 않은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잘 몰라서 약에만 의존해서 살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사람의 몸은 강하기 때문에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체를 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청열 해독 요법, 궁금한 것이 참 많은데요. 오늘 라디오 상담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아주 유익한 정보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 대한발효해독학회 운영위원이시고요. 전 경산한의과대학 교수와 학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양방과 한방의 경력을 모두 가지고 계신 평강체질누가한방병원 원장이십니다. 최병희 한의학 박사께서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라디오 상담 생방송 전화번호 718-225-1660, 718-225-1660번입니다. 카카오톡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는 K라디오 NY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원장님 잘 지내셨어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건강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예.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아마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다 똑같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예. 또 건강을 잃었을 때 느끼는 그 절망감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원장님께 정말 좋은 말씀 또 유익한 말씀 많이 부탁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네, 최선을 다해서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제가 소개를 했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박사님께서는 미주 대한발효학회 발효해독학회 운영위원이시고요. 네. 네네. 또 경산한의과대학 교수 학장도 역임을 하셨어요. 네네. 네. 지금 양방과 한방 경력을 모두 소유하고 계셔서 예. 양방 쪽으로의 이해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질병을 바라볼 때 좀 다른 면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지요. 네, 그러시죠. 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이 주제는 그 청열 해독요법, 네, 주로 이제 그 엔자임을 활용해서 이제 병을 고치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지만은 저는 일반 환자들을 대할 때도 네, 제 이제 경력이 이제 양방의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기본적으로 처음 내방하신 우리 환자분들은 네, 그 양방에서 검사하신 모든 기록들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시라고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석을 물론 이제 우리 양의사 선생님께서 분석을 잘 해드리지만은 네, 저도 직접 그걸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때에 환자분들이 더 이해가 빠르시고 그렇죠. 또 신뢰가 됐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네. 예. 양쪽을 규정 있게 다 봐주시기 때문에 더욱더 좀 믿음이 가고요. 제가 원장님 사실 요즘에 책을 한 권 읽고 있어요. 예, 예. 열심히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요. 예. 5%는 의사가 고치고 95%는 내 몸이 고친다라는 책입니다. 예, 예. 네. 아마 이 책 제목 들으시고 청취자들께서 내가 들어본 책인데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예, 예. 네. 김세현 박사님께서 쓰신 그 책인데요. 이 책 제목이 굉장히 좀 눈에 띄거든요. 네네. 어떤 의미예요? 지금 우리 김세연 우리 박사님은 네, 우리 청열 해독을 개발하신 분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활용되어지고 있는 엔자임을 창시하신 분이십니다. 네, 그분이 쓰신 그 책인데요. 네, 지금 한국에서 이게 그 인터넷 조회해 보시면은 네. 베스트셀러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요. 네, 지금 이제 5%는 의사가 고친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95%는 내 몸이 알아 고친다. 네. 이제 그 의미는 우리가 이제 세상의 모든 질병을 100%로 이렇게 가정을 할 때에 네,
현재 지금 우리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아주 힘들게 하는 질환이 하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죠. 맞아요. 자, 그런 질환들은 우리 내적으로 이게 발생이 되는 질환이 아니고 네, 밖에서 그렇죠. 지금 우리 몸으로 침투해서 오는 맞습니다. 지금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그런 병이잖아요. 네, 그래서 밖에서 오는 이 교통사고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밖에서는 뭐 장티푸스라든가 네, 지금 뭐 현재 지금 있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밖에서 오는 질환들. 그렇죠. 자, 이게 한 5%라고 보는 것인데요. 네, 이 5%에 있는 이 질환들은 양의사분들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왜 네. 그런 경우에 이제 항생제를 쓴다든가 맞아요. 진통제, 면역치료제, 그다음에 항바이러스제 네. 이런 것들은 우리 한의사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요. 네, 이제 그런 것을 절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양의사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질환들은 5%에 해당이 된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95%는 밖에서 오는 병이 아니고 네, 우리 이제 그 환자분들이 인생을 이렇게 사시는 동안에 네, 섭생도 좀 잘못하시고 그렇죠. 생활 습관 네,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내적으로 저 안에서 오는 병들 그렇군요. 이 병들을 우리가 현대 그 용어로 좀 빌리자면은 네, 대사성 질환이다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사성 질환이 즉 우리 몸에서 잘못 관리해서 야기되는 질환이 95%에 해당이 된다. 그렇군요. 네. 이런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5%는 긴급하게 우리 의사분들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렇죠. 나머지는 우리 의사분들을 같이 가면서 이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 섭생법은 뭐가 잘못됐고, 네,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뭐를 잘못했는가 그렇죠. 이런 걸 고쳐주면서 내 병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네, 나도 바꿔야 될 것이 많이 있구나. 그렇군요. 이게 95%에 해당된다는 그 대사성 질환의 문제입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런 의미입니다. 네, 예, 예, 아주 명확하게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예, 예. 내가 스스로 내 몸이 만든 그런 질병들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저희 먹는 거 또 생활 습관 그런 병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이 책 정말 좀 감명 깊게 읽고 있고요. 예, 예. 이것과 연관해서 오늘 좀 다뤄주실 청열 해독 요법, 즉 예. 인체 정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 관심들이 많으신데 예, 예. 어떤 것인지 그 개념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우리가 이제 인체를 정화한다. 네, 이제 이렇게 하면 상당히 용어가 좀 어렵게 들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쉽게 풀면은 네. 많은 분들이 귀에 많이 익은 해독 프로그램. 해독, 그렇죠. 근데 이제 해독이란 것은 피를 맑게 하는 것은 빼놓고 네, 몸에 있는 독의 기운만 배독시키는 아, 즉 디탁스 시키는 것만 가지고 네, 해독이다. 근데 현대인들이 이거 디탁스 프로그램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하신 분들이 지금 상당히 디탁스로 인해서 그 본의 아니게 네, 이런 그 야기된 그 병 때문에 네. 힘들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은 네, 디탁스를 시키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네, 디탁스를 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피가 네. 맑아져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몸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섭생에 의해서 피가 혼탁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혼탁한 피를 맑게만 만들어 주면은 네. 해독은 자동으로 되는 거지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용어를 우리가 휴먼 리커버리 프로그램이다 그래가지고 네, 이런 피를 맑게 하고 해독을 시켜주면 네, 즉 다른 말로 좀 예를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쉽게 좀 이해하게 도와드리면은 네, 집이 아무리 대저택이라고 할지라도 네. 하수구가 막히고 아이고. 변기가 막히고 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차라리 네. 변기가 막히지 않고 네, 하수구가 막히지 않은 아주 조그마한 집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게 훨씬 더 그렇지요. 유익하죠. 예, 예. 네. 그런 집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피를 맑게 하고 네, 독소를 이렇게 배독을 시키면은 네, 벌써 막힌 것들이 뚫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일명 우리가 정화를 시킨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우리 몸을 나빠졌던 몸을 원 상태로 되돌려 준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리커버리 즉 네, 인체 정화 프로그램 그렇군요.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 예. 원래 우리 몸은 참
좋은 상태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원장님? 그렇습니다. 네, 예.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많이 좀 좋지 않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네. 우리 이제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또 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네, 절대적으로 정말 완벽한 작품을 그러니까요. 만드셨죠. 근데 그 아, 작품을 네, 우리가 스스로 잘못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병들이 약이 되고 그렇죠. 고생하지 않을 병으로 고생을 하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게 정화될 수 있고 다시 한번 좀 새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예. 희망이 보이는데요. 예, 예. 보통 이제 청열 해독 요법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효소에 대한 효소라는 것을 저희가 참 많이 들어봤어요. 예, 예. 일단 효소는 좋다. 이제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고요. 실제로 또 뭐 효소 관련된 그런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드시기도 하시는데 이 효소란 것이 참 대단한 거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지금 이제 효소, 즉 네. 영어로는 이제 엔자임 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전에 말씀을 올린 대로 네, 저 인체 정화를 통해서 우리 몸이 어떤 과정을 겪느냐 이 문제를 간단하게 네. 제가 좀 설명드리고 효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괜찮겠죠? 그럼요. 예, 예. 자, 인체 정화를 하면은 네, 첫째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을 네, 대변과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 가장 중요한 그 하수구가 막히는 우리 몸에 있는 그 연관된 장기라고 한다면 네. 바로 장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장, 그렇죠. 장이라는 것은 연동 운동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그 독소, 즉 네. 찌꺼기를 빼내야 되는데 못 빼내기 때문에 그거를 대변과 소변을 원활하게 소통을 시켜주는 이 프로그램이 바로 청열 해독, 이 그렇군요. 인체 정화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몸에 과잉돼서 축적된 지방을 네. 분해시켜 주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피가 맑아지면은 네,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은 있으라고 해도 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예, 예.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오래된 집을 네, 고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100년 된 집을 고치는 거하고 네, 10년 된 집 고치는 거는 다르겠네요. 전혀 틀립니다. 그렇죠. 오래된 집일수록 먼지도 많이 나고요. 그럼요. 시끄럽고요. 네, 공사 기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렇겠죠. 뭐 옆집에서 막 신고도 하고요. 맞아요. 뭐 짜증 나고요. 네, 정말 고치기 싫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고치고 나면 너무나 해피한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새 집 되죠? 예. 네, 근데 오래된 집일수록 오래 걸립니다. 그렇군요. 오래 안 된 집은 금방 고칩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은 네. 오래된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일수록 네, 섭생을 오랫동안 잘못한 분일수록 네, 기간은 똑같은 엔자임, 즉 네. 해독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기간은 누구나 다 그렇죠. 틀릴 수가 있다. 그러겠네요. 그 의미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엔자임을 우리가 생명의 배터리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네, 그렇게 무슨 얘기냐면은 얘기하군요. 네, 그 엔자임은 효소 생리 활성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죽었던 몸들을 살려내는 네, 그런 그 활성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배터리다. 그래요. 예, 죽었던 생명, 네, 오래된 세포라든가 네, 그다음에 병든 세포라든가 이것들을 부세포 이거를 살려주는 생명의 배터리다. 그렇군요. 자, 이런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정화 프로그램이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소화기관을 통해서 섭생을 잘못하면서 망가진 이런 소화기관, 네, 이 소화기관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소화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쓰는 이 엔자임은 밖에서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밖에 있는 그 환경 효소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누구나 엄청나게 많은 정상의 양의 엔자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누구나. 네. 네. 그거를 우리가 잠재 효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예. 그 잠재 효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섭생을 잘못하면서 네. 잘못 살면서 그다음에 감정적으로 칠정이 깨지면서 네. 그 효소들이 자꾸 소진이 되고 고갈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것들을 이제 보충해주는 그래서 이제 소화기관에는 그 엄청나게 많은 소화 효소들이 있는데 네. 이것들을 고갈시켜준 네. 그래서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효소를 넣어줌으로써 원래 상태로 돌려주는 그렇군요. 이런 과정이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네. 우리 피 속에는 오래된 그 세포들이든가 지금 우리 한 가지 좀 여쭤보면 네. 우리 몸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피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이 피라는 것이 특히 적혈구 수명이 네. 그 며칠인지 혹시 아십니까? 며칠이요? 적혈구 수명. 네. 갑자기 그러니까 또 우리가 많은 네. 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의 혈구, 즉 적혈구 네. 수명은 영원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 되게 많으세요. 아, 그래요? 그런데 혈구의 수명은 네. 대략 6개월. 6개월이요. 오, 짧네요. 많이 살 때 네. 짧으면은 보통 120일을 봅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어떤 병에 걸리든 네. 보통 120일 이내에 치료가 되지 않을 때는 네. 이게 이제 만성으로 난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간 내에 이제 그 병든 이런 세포라든가 네. 오래된 세포가 그 안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이거를 빼내야 되는데 이 낡은 세포나 병든 세포를 네. 즉 오래된 세포를 새로운 신생 세포 에너지가 펄펄 넘치는 네. 활력이 넘치는 세포로 바꿔주는 네. 이 과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과정이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 프로그램을 네. 피가 맑아지고 배독을 시키고 그다음에 병든 세포나 네. 뭐 이런 그 낡은 세포를 바꿔주기 때문에 그렇죠. 일명 원래 상태로 돌려주기 때문에 네. 우리 몸은 해피하면서도 젊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예. 네. 그래서 일명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다른 말로 회춘 프로그램이다. 아, 회춘. 예. 네. 건강을 원래대로 되돌려주는 그렇죠. 건강 회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또 저희가 불러주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저희 환자분들께 치료하면서 보면은요. 네. 처음에 와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은 생체 나이가 네. 보통 예를 들면 60이다 이렇게 나오면은요. 네. 이 효소를 하면서 그 기계를 측정해 보면은 실제적으로 젊어진다는 그 수치가 나오고요. 그렇군요. 또 하시는 환자분들은 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젊어졌냐고. 아, 본인이 느끼실 것 예,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네. 많이 듣는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저부터도 사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환자분들 오셔서 원장님은 이렇게 젊어지시냐고 네네. 하는데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환자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근데 기분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까지의 모든 그런 그 액티비티 네.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인체 정화다 그렇군요. 얘기하는 거고요. 네. 자, 그다음에 지금 그럼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외형만 젊어지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이 속이 젊어진다고 예, 예. 생각하니까 참 좋고요. 예, 예. 저희가 그 효소 조금 더 깊은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알겠습니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 건강 정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주 대한발효해독학회 운영위원이시고요. 양방과 한방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평강체질 누가한방병원 원장이십니다. 최병희 한의학 박사와 함께 청열해독요법, 즉 인체 정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평강체질 누가한방병원은요. 플러싱 171-13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718-359-0980번 718-359-098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디오 상담 생방송 전화번호 718-225-1660, 718-225-1660번입니다. 카카오톡 열려 있습니다. K라디오 NY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또 중요한 이 효소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원장님. 네, 네. 이제 간단히 이제 효소란 종류도 많지만 그렇죠. 효소란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네, 효소라고 하는 것은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예. 네, 그 많이 그 낯이 익은 용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단백질이에요. 네, 이 단백질은 22가지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 효소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네, 생리 반응, 즉 physiological and chemical reaction, 그러니까 생리 화학적인 반응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소화되는 과정 중에
일어납니다. 그렇군요. 그 과정 중에서 네.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 이 효소라는 이 엔자임이 네. 촉매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촉매제 역할을 하는군요. 네, 그래서 이 효소는 우리가 일명 캐탈리스트, 촉매제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촉매제라는 것은 리액션 역할을 할 뿐이지 네. 아미노산은 아니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네. 저는 가끔 이게 이제 우리 환자분도 그렇고 청취자분들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이해를 가끔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집을 이렇게 고칠 때 첫째 뭐가 필요하냐면은 집을 고칠 때 기술자도 필요하고 그렇죠. 노동자도 필요하고 네. 건축회사도 필요하고 그렇죠. 다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또 뭐가 필요하냐면 건축 자재가 필요합니다. 자재도 중요하죠. 네. 건축 자재가 없이는 네. 건축 노동자가 있을 수도 없고 그렇죠. 건축 노동자가 있으려면은 자재가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네.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서 네. 많은 영양 물질들을 우리 많은 분들이 맛있는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드시면서 네. 영양분은 넣어주는데 네. 그것만 들어가서 머물러 있다면 네. 아무 역할이 없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영양분을 돌려주고 순환시켜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바로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작업부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 노동자라고 하면은 바로 이 엔자임이다. 바로 그게 효소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엔자임이 없이는 우리가 들어가 있는 모든 물질을 네. 우리가 좋은 물질로 바꿔줄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네. 그거를 우리가 생리화학적인 네. 생리활성 반응, 즉 생리활성 물질이다 네. 이렇게 불러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그 효소가 네. 효소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요즘 현대 그 음식이 네. 그 과거에는 생식으로 이렇게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예전에 그랬었죠. 네. 지금 에스키모인 같은 사람들도 과거에는 다 생걸로 먹었는데 요즘 익혀 먹기 때문에 네. 에스키모인들도 생명 수명이 짧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왜 그러냐면은 이 효소라는 것은 상당히 온도에 민감합니다. 아, 온도에 민감해요? 네. 네. 그래서 효소가 가장 좋아하는 네.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은 수많은 잠재 효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태어날 때 갖고 있다고 그랬죠. 네. 그 효소라는 것이 원래 가장 좋은 옵티멈, 네. 좋은 온도가 있는데 보통 35도에서 48도의 사이의 온도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요. 우리가 추운 35도 미만에서는 활성은 안 되지만 네. 효소가 죽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음식을 익혀 먹으면서 네. 화식을 하면서 익히려고 하면 100도가 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팔팔 끓이죠. 그렇죠? 네. 이 효소라는 것은 벌써 100도가 넘으면 네. 효소는 100% 사멸합니다. 기능을 잃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 음식을 화식을 통해서 네. 우리가 그 좋은 많은 섭생을 잘 하면서도 네. 그거를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다 그냥 사멸시켜 버리는 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네. 원장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효소가 그 좋아하는 온도를 좀 잘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렇지요. 드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효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백질, 네. 아미노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미노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많이 드시는 네. 바이타민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매일 비타민. 먹죠. 네. 이 비타민은 메인 주 효소가 아니고 네. 일명 보조 효소입니다. 그래요. 네. 저 영어로 subsidiary 그 supplementary 부르죠. 네. 그러니까 보조 효소이기 때문에 이 엔자임을 주 효소를 먹으면서도 네. 이 미네랄이나 미네랄도 이제 보조 효소죠. 네. 비타민 이런 보조 효소를 같이 섭취하게 되면은 네. 메인 주 효소가 네.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서로 이렇게 돕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호르몬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 몸에 뭐 각 소화기관의 체액, 네. 소화액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뭐 마그네슘, 뭐 생리 활성 물질이 많지요. 네. 그다음에 신경 물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효소가 없이는 네. 호르몬이나 체액이나 이런 모든 이 물질들이 네. 작동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효소가 충만해야 네. 그 가지고 있는 그런 활성 물질들이 다 사용이 되어지는데 그렇죠. 현대인들이 잘못된 습관이나 습성에 의해서 이 효소를 소진시키고 고갈시킴으로 인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 결과는 네. 바로 질병이죠. 맞습니다. 네. 질병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효소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항상 이제 강조하는 것이 이 가정주부들한테 부탁을 많이 드립니다. 네. 집안의 모든 건강이나 이런 그 모든 그 질환에 대한 책임은 네. 절대적으로 가정주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네. 가정주부가 이런 원리를 알게 된다면 네. 알면서 한다는 것은 이거는 고의적이지요. 그렇죠. 네. 근데 모르고 뭐 하셨다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이제는 정말로 아신다고 한다면은 네. 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먹는 음식이 그렇죠. 이렇게 좋은 걸 사다가 네. 다 죽여서 먹어야 되겠느냐. 네. 그렇다면 질병을 만들기도 하고 발생시키기도 하고 네. 또한 그 질병을 고쳐주기도 하는 분은요. 네. 가정에 주치의가 다 있는데 그 주치의가 네. 가정주부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중요합니다. 예. 또 이게 네. 우리가 식당에 가서도 네. 식당에 쿠커, 네. 셰프 그렇죠. 중요합니다. 맞아요. 이런 분들이 내 손에서 정말 살아있는 네. 건강한 음식을 정말 만들어서 우리 손님들한테 제공한다면 네. 정말 식당도 정말 성공할 것이고 그렇죠. 정말 식당을 통해서 건강을 얻기 때문에 네, 네.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식당에 가면 첫째 이 반찬을 이렇게 쭉 봅니다. 네. 정말 이게 살아있는 반찬인가. 근데 대사서 보면은요 죽어있는 반찬이 사실 많아요. 그런 것도 있군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네. 특히 이제 가정주부들은 네. 이제 이런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네. 사랑하는 남편분 이런 분들한테 네. 정말로 좋은 재료에 좋은 음식을 100% 활용해서 줄 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충분히 키워야 맞아요.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요. 예. 가족이 다 건강하고 예. 그래야 예. 행복하니까. 예. 네. 예. 그래서 네. 오케이. 그리고 이제 효소의 종류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네. 아까 제가 이제 그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에 네. 사람은 누구나 정상적인 양의 네. 엄청나게 좋은 퀄리티의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 효소. 예. 네. 그거를 잠재 효소 또는 원형 효소 이렇게 불러줍니다. 네. 그 원형 효소와 잠재 효소를 잘 관리하신 분일수록 네. 몸은 좋을 수밖에 없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효소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대사 효소라는 게 있어요. 네. 대사 효소는 우리 몸은 음식을 먹어도 대사 기능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네. 근데 이 대사 효소를 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바로 장입니다. 장이군요. 예, 예. 네. 근데 장에는 수많은 대사 효소들이 많고 네. 유익균, 그렇죠. 유해균이 많지요. 네. 그걸 인명 이제 많은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플로라, 네. 즉 노멀 플로라, 정상 균총이다. 그래서 네. 정상적인 노멀 플로라 꽃처럼 확 피어서 네. 이게 꽃이 확 피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장이 살아나는데 네. 그 좋은 기운 숫자는 줄어들고 네. 그다음에 나쁜 기운 숫자가 많아지니까 네. 장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장 기능을 잃게 되면은 네. 당연히 큰 병의 뿌리가 네.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대사 효소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위라든가 네. 췌장, 특히 침, 네. 타액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전부 다 소화에 도와주는 효소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맞아요. 특히 이 비장, 네. 이 췌장에는 거의 80%에 가까운 소화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예, 예. 이 소화 효소를 우리가 잘 써야 되는데 네. 이 소화 효소를 잘 못 쓰기 때문에 네. 그럼 예를 들면은 밥을 제대로 먹어야 되고 그렇죠. 양도 우리가 소식을 해서 네. 자꾸 움직여야 되죠. 적당히. 예, 네. 예. 우리가 움직이면 살지만 누우면 죽는다는 그런 네.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소화 효소가 제대로 쓰지 않으니 네. 자꾸 양이 고갈이 되다 보니까 네. 소화가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소화가 안 되면
먹는 음식물에 나오는 건 독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소화 효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저희가 이제 우리가 쓰는 이 엔자임은 네. 이 네 번째 해당하는 체외 효소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밖에서 있는 효소를 그렇죠. 만들어서 넣어준다. 네. 자, 이 효소는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전자에 설명했듯이 세 가지 효소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네. 제대로 사용하신다면은 네. 이 체외 효소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군요. 근데 현대인들이 다 바쁘다 보니까 그렇죠. 또 맛있는 것만 찾다 보니까 네. 또 냄새가 사람 막 그냥 아주 네. 아유. 흥분시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결론적으로 몸에 있는 그 잠재 효소, 네. 그다음에 대사 효소, 네. 그다음에 소화 효소 이것들이 다 고갈돼서 소진이 되기 때문에 네. 할 수 없이 그럼 살기 위해서는 밖에서라도 만들어서 네. 체외 효소를 넣어 주어서 그 소화 효소가 필요한 그 부족한 그 부분, 네. 그다음에 대사 효소가 필요한 그 부분, 네. 그 부분에 효소를 넣어 줌으로 인해서 네. 우리가 밥을 먹듯이 네. 그러니까 이제 체외 효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차도 네. 아무리 좋은 차도 우리가 정비를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좋은 차일수록 정비하기가 관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네. 모든 게 더 비싸고요. 그렇겠죠? 까다로워요. 네. 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관리 더 잘하잖아요. 네. 돈 더 씁니다. 네. 왜냐면 저 사람은 건강하니까 뭐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알고 보면 엄청나게 몸에 대한 관리를 합니다. 그럼요. 그만큼 하는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이 체외 효소는 네. 주로 어디에 많냐면은 우리가 야채 네. 제일 많은 효소는 야채에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과일에 많습니다. 그렇군요. 과일. 네. 그다음에 생선도 익혀서 먹으면 네. 육류와 다를 게 없어요. 네. 기름기를 우리가 태워서 먹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불포화 지방산을 먹어야 되는데 네. 포화 지방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활성산소를 만들기 때문에 네. 해롭습니다. 차라리 생선을 드실 바에는 네. 날생선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본 분들이 네. 일본 사람들이 오래 살잖아요. 그 사람들은 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네. 날생선을 발효시켜서 그렇죠. 숙성시켜서 먹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장수하는 마을이 일본 지역의 그 해안 지방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도 바로 거기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해조류. 네. 해조류. 예. 좋죠. 해조류가 또 왜 좋냐면 네. 해조류는 바다 밑에서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네. 살아남습니다. 네네. 우리 사람들도 고생을 고생 많이 해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네. 아주 독종이 됩니다. 강하죠. 강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냥 처음부터 유산 받아가지고 네. 잘 사는 분들은요. 독종이 아주 강하지 못합니다. 네. 그렇겠죠.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이 바다에 있는 이 네. 해조류들은 그 산에서 우리가 비가 오잖아요. 네. 비가 오면 산에서 빗물을 통해 가지고 네. 산 나무 밑에 뿌리에 그 미생물들, 네. 그 유기 물질이 되게 많습니다. 네. 이 물질이 산맥을 통해서 네. 강물을 통해서 강 바닥으로 다 가라앉게 됩니다. 그렇죠. 그거를 먹는 것이 네. 해조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버섯 종류, 버섯. 예, 네. 이게 많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발효식품이 되게 많잖아요. 많죠. 된장이라든가 네. 고추장, 네. 그다음에 뭐 청국장, 청국장도 먹고요. 뭐 낫또라든가 네. 무슨 뭐 젓갈 종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게 다 발효식품이에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가장 염두에 들 것은 네. 나는 모든 효소를 가지고 있지만 네. 혹시라도 부족하다고 네. 만약에 내가 몸이 안 좋다, 기능이 떨어진다, 그 얘기는 바로 효소가 부족하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럼 벌써 밖에서 체외 효소를 네. 내가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네요. 예,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생각을 바꿔주시면 네. 상당히 몸을 관리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양방에서 우리 양의사님들이 선생님들이 이게 치료할 때도 네. 그분들은 불을 꺼주지만 네. 기능까지는 바쁘시기 때문에 신경 못 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불을 꺼주는 분들은 소방수 역할은 우리 양의사분들이 하더라도 네. 기능적인 것은 네. 우리 한의사들이나 우리
환자분들이 스스로 터득해서 그렇군요. 기능을 채워줄 때에 네, 결론적으로 상생이 되고 맞습니다. 서로 양의사도 기분이 좋고요. 그렇죠. 환자분들은 더 기분이 좋겠죠. 네. 그러니까 상생하는 이런 사회로 우리가 가야 된다. 맞아요. 아주 좋은 네, 말씀 네,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네, 오늘 라디오 상담은요. 미주 대한발효해독학회 운영위원이십니다. 양방과 한방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평강체질 누가한방병원의 원장이시죠. 최병희 한의학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열해독요법, 인체정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평강체질 누가한방병원은 플러싱 171-13 노던블러바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번호는요. 718-359-0980번 718-359-098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그래서 일본에서 네. 우리 노인분들이 장수하는 주 원인이 네. 그분들은 이 생선을 이렇게 날 것도 드시지만 네. 지금은 그분들은 숙성을 해서 많이 드십니다. 숙성을 해서. 숙성을 한다는 것은 네. 발효의 과정입니다. 네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많은 효소들은 네. 거기에 설탕을 넣어서 밖에 더운 온도에 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발효라고 하는데 그렇죠. 일명 우리 많은 학자들은 네. 그걸 발효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지금 추세가 많고요. 그렇군요. 그거는 그냥 설탕물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질문 주신 분처럼 네. 생선을 만약에 숙성을 시키면은 네. 그거는 밖에 내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냉장고에 넣은다든가 네. 저온에 보관했다가 며칠 후에 드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온 숙성법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쓰는 이 엔자임이 네. 바로 이 저온으로 숙성해서 만든 효소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우리 복합 발효 활성 효소라는 얘기가 그렇죠. 있는데요. 예, 예. 어떤 건가요? 이거는 이제 복합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생선을 지금 숙성을 시켰다는 얘기는 이제 저온 발효. 네. 그거는 1차 발효지요. 네. 우리가 지금 시중에 뭐 음료수라든가 여러 효소 종류가 많잖아요. 많죠. 지금 이제 한국에 있는 그 통계 자료를 보면은 네. 보통 효소가 한 1,300종류라고 합니다. 그래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이요? 맞네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 있는 그 효소들이 네. 만약에 우리 원하시면은 제가 자료를 제가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한국의 이제 식약청에서 온 자료를 보면은 네. 거의 90% 이상 효소가 지금은 판매 중단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왜냐 네. 그거는 효소가 아니고 네. 설탕 썩은 물이다. 네. 설탕을 부패시킨 물이다. 이렇게 네. 해가지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지금 식약청에서 또 식약청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극소수의 효소만이 네. 식약청에서 인정을 받고 지금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아까 생선도 이제 저온 발효이기 때문에 상당히 네.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1차 발효고요. 네. 저희 이 복합 발효 효소다. 네. 또 일명 3차 복합 발효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네. 그 얘기는 우리가 발효를 네. 3번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요. 3차 발효라고 합니다. 3차. 그래서 한 예를 이렇게 쉽게 말씀을 올리면 네. 우리가 콩을 그냥 생콩을 먹는 것보다는 네. 삶아서 익혀 먹는 것이 더 단백질 흡수가 좋은가요? 높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네. 그 삶아서 먹는 콩보다 네. 더 좋은 것은 삶은 것을 밖에 햇빛에 내놓으면은요. 네. 거기에 곰팡이가 생겨서 네. 미생물이 생겨가지고 곰팡이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네. 바로 메주잖아요. 매주 쓴다는 그런 그러니까 거네요. 네. 메주가 네. 삶은 콩 발효가 1차 발효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과정이 바로 메주기 때문에 네. 그 콩보다 더 좋은 거. 즉 1차 발효한 메주가 더 좋고요. 네. 그다음에 메주를 우리가 거기에 이제 쌀을 넣고 더 발효시키면은 네. 우리가 간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간장은 우리가 그렇죠. 먹는 2차 발효입니다. 네. 근데 저희 쓰는 이 효소는 3차. 이 3차라는 이유는 뭐냐면 네.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한약재가 있잖아요. 네. 이거를 한번 발효시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차 발효가 되잖아요. 네. 많은 한약재 똑같이 1차 발효시킨 다음에 네. 그거를 다시 섞어서 한 번을 발효를 더 시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2차 발효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 그 한약재나 이런 음식물이 섞어져서 2차 발효된 것을 네. 한 번을 더 해조류나 버섯류 섞어서 다시 한 번 더 시키게 됩니다. 네. 그러면 3차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3차 발효가 되면은 네. 지금 원래 한약재나 네. 음식이나 있던 그 발효 효소의 네. 또 성분이 아닌 네. 제3의 물질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네. 이 제3의 물질이 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일명 세타 물질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없던 물질이 네.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물질이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차 발효라고 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과학의 힘을 많이 빌렸다. 네. 예. 과학의 기술의 힘을 빌려서 네. 거기에 미생물의 힘을 받아 가지고 네. 우리가 3번 발효시킴으로 인해서 새로운 신물질이 우리가 만들어진다. 네. 이제 그 신물질을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 그 제약회사에서 네. 특허를 받은 물질이 바로 그 신물질입니다. 그렇군요. 그 물질을 우리가 쓰다 보면은 네. 과학적으로 입증을 받은 물질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안전하고 효과는 네. 극대화되고 네. 그런 원리로서 우리가 이제 접근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 밖에서 체외 효소를 넣어줄 때 네. 지금 드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이제 그게 부족할 때는 이런 제3의 효소를 넣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네요. 그걸 우리가 3차 복합 발효다. 아, 그렇군요. 예. 3차. 3차 복합 생리 활성 물질이다. 네.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참 이렇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효소라는 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작용하는 것 예, 예, 들어보니까. 예, 예. 예. 그러네요. 예, 예, 예. 네. 원장님 그 보통 우리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환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예, 지금 예. 시간이 많이 남아있진 않아서 이 얘기가 끝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예. 평생 약을 먹어야 될지 일단 결론은 뭘까요? 평생 우리 이제 그 양의사 분들도 네. 약을 평생 먹으라 하는 분들은 솔직히 안 계시지요. 요즘 많이 그러세요. 안 계시는데 저처럼. 네. 이제 환자분들이 그 양의사분들의 그 부탁이나 이런 지시사항을 네. 잘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평생 먹어라. 네. 이제 이런 의미로 가시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양방의 약을 우리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소방차 역할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을 끄는 거는 우리가 양방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원장님 이 얘기를 아무래도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그렇게 이어서 하겠습니다. 해야 예, 될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좋은 정보 많이 나누어 주셨는데요. 다음에 또 이어서 부탁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평강체질 노가 한방병원의 최병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